왜 여기저기 아프지? 왜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힘도 없고 쉽게 지치나 몰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약해진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몸과 마음이 감당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년의 피로와 통증은 큰 병 때문이 아니라 평생 살아온 속도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몸과 마음이 그 리듬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변화라고요. 몸은 천천히 쉬고 싶은데 삶의 습관은 여전히 예전처럼 움직이니 어쩐지 어긋나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찾아오는 작은 변화들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얼마나 버텼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편안한가를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어내고 조금 가볍게 하고 나에게 맞는 무게를 고를 때 하루가 훨씬 단정하고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남은 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더 행복해지는지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혜다감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힘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평온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줄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를 줄여라. 나이가 들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괜찮았고 만남이 잦을수록 활기가 나는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많이 만난 날이면 괜히 피곤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관계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듯 마음도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움직이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무로 이어가는 관계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대화 도중에도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거리는 억지로 좁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어져도 되는 거리입니다. 반대로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 잠시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가 조금 느려져도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관계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우리의 하루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줍니다. 결국 노년의 관계는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문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사람을 줄이면 더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있을 때 더 크게 찾아옵니다. 숫자는 많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이지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잘라내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리를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만남의 횟수를 조금 줄이고 의무적인 약속은 천천히 내려놓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와는 적당한 선을 두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의 호흡이 훨씬 고르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관계를 줄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떠나간 것뿐이라는 걸.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해져 있다는 걸.
그렇게 마음의 자리를 정리하고 나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고 예전보다 더 여유로운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평온한 노년은 사람을 많이 두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관계를 느긋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삶을 가장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몸은 그 변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조금씩 힘을 잃고 혈액순환도 둔해져 예전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피로는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쉬기는커녕 더 굳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심지어 마음도 답답해지는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TV 앞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가 뻣뻣하고 허리가 굳은 듯한 느낌, 또는 한두 시간 스마트폰을 보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조금만 움직여 달라는 신호입니다. 힘들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몸이 아직 살아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움직인다고 해서 거창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걷기 싫은 날은 집안에서 가볍게 팔을 흔들어도 좋고 창문을 열고 잠깐 바람을 쐬며 천천히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리듬을 되찾습니다. 움직임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쓰는 순간 근육은 깨어나고 피가 돌기 시작하며 마음의 흐름도 한결 밝아집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가끔은 이런 걱정도 따라옵니다. 움직이면 더 피곤하지 않을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찮을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로가 쌓이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관절과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진다고요. 즉, 지금보다 조금만 더 움직여도 오히려 몸은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움직임이 단지 건강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함께 움직입니다. 걱정이 줄고 막혀있던 마음이 조금 열리고 하루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것은 단지 발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작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일은 노년에 꼭 필요한 의무라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에 가깝습니다. 조금 움직였다는 그 느낌, 몸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일상의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구나. 그 깨달음이 자리 잡으면 움직이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하루를 정돈하는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책임감을 줄여라.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젊을 때는 책임감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어떤 일을 해낼 때마다 성취감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몸은 이미 천천히 가고 싶은데 책임감만은 여전히 예전처럼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로서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좀처럼 놓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내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더 해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스트레스 중 절반 이상은 이미 끝난 책임을 끝난 줄 모르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애쓰고 가족을 위해 달리고 직장에서 역할을 지키며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생긴 습관이 노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해줘야 한다는 마음,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 내가 버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선택은 이제 그들 몫의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를 습관처럼 반복합니다. 그 후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괴로운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책임감을 줄인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천천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있는 만큼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 사람의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 삶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혹시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줄이면 마음이 더 허전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책임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숨이 더 편안해지고 하루의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생깁니다. 책임감은 줄었는데 삶은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균형 있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모든 걸 붙잡고 있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일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자리를 조금 비워두는 것은 삶에 틈을 주는 일이고 그 틈에서 마음의 평온이 자라납니다. 책임감을 줄인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든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세상 모두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무게를 조절하는 순간 삶의 속도가 조금씩 내 쪽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말을 줄여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말을 꺼냈는데 상대의 얼굴이 살짝 굳는 느낌, 혹은 내가 한마디 더 보태는 순간 대화의 흐름이 어색하게 끊어지는 느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장면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은 말이 많을 때보다 말이 조금 비워질 때 훨씬 가까워지는 때가 많습니다. 말이 쌓이면 대화 같지만 말이 비워지면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오해를 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넨 말이 너무 정답 같으면
상대는 자신의 마음을 꺼낼 자리가 없어집니다. 답은 이미 내가 말해버렸으니까요. 말을 줄인다는 건 침묵으로만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말할 공간을 조금 내어주는 일, 그 정도만 해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민이 있어 보여도 굳이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한마디만 건네도 상대는 스스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말이 줄어들면 나 자신도 좀 달라집니다. 그동안 내 말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상대의 표정, 숨소리, 말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말로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머물 자리를 남겨둘 때 더 따뜻해집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 존재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 상대에게는 신뢰로 느껴지고 나에게는 여유로 남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해도 남는 건 피곤함이고 말을 조금 아끼면 남는 건 편안함이라는 것을요. 말이 적어지면 관계는 먼 사람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5번째, 욕심과 비교를 줄여라. 살다 보면 마음 한편이 괜히 불편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딘가 서운하고 괜히 마음이 좁아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마음 속에는 욕심 혹은 비교라는 작은 그림자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도 저만큼은 되면 좋으련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작은 돌멩이처럼 하루를 괜히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던 힘이었지만 이제는 그 힘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솔직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언제나 부족한 쪽으로 눈이 갑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금세 요란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잘되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향하는 방향이 자꾸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 건강, 자녀 문제는 비교와 욕심이 가장 쉽게 스며드는 자리이지요.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욕심이 많아서 좋은 날보다 욕심을 내려놓아서 편안한 날이 더 많다는 것. 남과 나를 비교해서 행복해진 날보다 비교를 멈추고 내 속도를 찾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 TV에서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괜히 마음이 쓰였던 날, 동창 모임에서 남의 자녀 얘기를 듣고 조금은 불편했던 마음,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내 몸이 더 부족하게 느껴졌던 순간,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흔들림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하루의 온도가 금세 낮아집니다. 욕심과 비교를 줄인다는 건 욕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기대를 천천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건 저 사람의 몫이고 내가 가진 건 내 몫이다.
이 단순한 마음 하나만 갖고 있어도 불편했던 감정들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줄이면 의외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예전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밥 한 끼가 감사하고 평범한 하루가 귀해지고 내 곁에 조용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재산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세상이 밝아지고 욕심을 덜면 내 마음이 단정해집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망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6번째, 식습관을 줄여라. 하루 3끼를 챙겨 먹어도 이상하게 몸이 더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소화가 느리게 되는 느낌, 뭐 하나만 먹어도 금방 더부룩해지는 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괜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생활 속 식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생기는 변화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믿고 밥은 배부르게 먹어야 먹은 것 같고 탄수화물이 많아도 편하니까 자꾸 찾게 되는 것. 이런 습관들이 몸에는 은근히 무겁게 남습니다. 특히 아침에 빵이나 떡으로 간단히 때우고 점심엔 밥 한 공기 가득 먹고 저녁에도 출출하다고 뭐라도 챙겨 먹으면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위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하고 혈당도 오르내리느라 피곤해지고 먹었는데도 에너지가 안 나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밥을 조금만 줄였는데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 저녁을 간단하게 먹었더니 다음날 아침이 한결 개운한 느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이제는 예전만큼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고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습관을 줄인다는 건 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걸 줄이고 필요한 걸 조금 더 챙기는 일입니다. 단백질은 조금 더 늘리고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야채나 과일 같은 가벼운 것들을 한두 가지라도 더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은 금세 안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밥을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과식을 덜하게 되고 쉽게 배가 차는 느낌이 들어 몸 전체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정말 솔직합니다. 조금만 과식해도 바로 무거워지고 밤에 먹으면 잠을 자도 깊게 쉬질 못합니다. 반대로 가볍게 먹은 날은 하루의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몸이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식습관을 줄인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 억지로 참는 일이 아니라 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배를 아주 가득 채우지 않고 조금 모자란 듯 멈추는 습관, 그리고 하루에 한 끼라도 가볍고 따뜻하게 먹는 시간, 그 작은 선택들이 노년의 몸을 가장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먹어서 든든하다가 아니라 가볍게 먹어서 편안하다가 몸이 원하는 진짜 만족이 됩니다. 식습관의 무게를 조금만 줄여도 하루가 훨씬 단정해지고 몸의 리듬도 조용히 안정됩니다. 7번째, 약과 건강식품을 줄여라. 나이가 들다 보니
약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한 약만 먹다가 어느 날 약 봉투를 정리하다 보면 이건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혹시 몰라 챙겨두고 누가 좋다 하면 한 번쯤 사 먹어보고 그러다 보면 약통은 점점 많아지고 하루의 시작이 약을 챙기는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을 많이 먹는 날이 꼭 더 편안한 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몸이 더 가벼워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속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고 피곤함이 더 쉽게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약이 많아지면 몸은 쉴 틈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약을 처리하기도 벅찰 때가 있는데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 위도, 장도, 간도 모두 조금씩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컨디션을 흐트러뜨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몰라 챙겨두고 누가 효과 봤다고 하면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까지 계속 넣기 시작하면 몸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적도 있을 겁니다. 건강식품을 여러 개 챙겨 먹던 날보다 뚜렷하게 챙긴 것이 없는 날인데 오히려 몸이 가벼웠던 날 또는 약을 잠시 줄였더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던 날 그건 우연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리듬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약을 줄인다는 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이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해보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약은 꾸준히 챙기되 이유가 애매한 약이나 오래전에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목적이 불분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천천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몸의 목소리를 듣는 습관입니다. 약을 먹고 나서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피곤함은 줄어드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이 작은 변화를 살피면 어떤 약이 나에게 맞는지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약을 조금 줄이면 의외의 공간이 생깁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여유, 산책을 나가보고 싶은 마음, 밥 한 끼를 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작은 생활이 약보다 더 큰 힘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약과 건강식품을 줄인다는 건 몸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여백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필요한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건 조용히 밀어냅니다. 그 신호를 존중해 주는 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도 품고 책임도 품고 때로는 감정도 욕심도 몸이 버거워하는 습관까지 그대로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긴 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흐름은 새로운 삶을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다시 고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었고 엉켜있던 책임을 내려놓는 건 나를 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욕심과 비교를 멈추는 일은 나 자신을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줄이고 약을 정리하는 일은 몸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주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노년의 평온함은 무언가를 더하고 더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덜어내고 비워내고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길 때 비로소 하루가 단정해지고 마음의 결이 고요해집니다. 살아온 시간은 이미 충분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구를 따라가거나 누구와 비교하며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품어도 삶은 더 행복해지고 하루는 더 고요해집니다. 이제는 잘 버텨온 나에게 조금 더 가벼운 삶을 허락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한 가지만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감이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나눈 인간관계, 앉아있는 시간, 책임감, 말, 욕심과 비교, 식습관, 약과 건강식품.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줄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숫자나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하루하루가 더 따뜻해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